생명보험 가입 조항을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살할 시 생명보험금을 대부업체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살을 독촉해서 빚을 갚도록 만든 거였어요. 에?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와. 두목 명령으로 보석상 아줌마에게 1,000만 엔을 회수하러 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전액을 회수했다. 그 방법은 자살로 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생명보험으로 돈을 지불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쿠자가 자살을 종용한 탓이었던 거죠. 사회 악이다 진짜. 하지만 이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아, 인신매매? 그렇죠. 한 예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업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문화 하면은 떠오르는 일본 문화요? 바로 성인 비디오 업계. 일명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죠. 야쿠자는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이 빌린 돈보다 더 비싸게 AV 제작 업체에게 팔아넘겨서 빚을 갚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아, 진짜 나쁘다. 아저씨, 야쿠자가 또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았던 일도 또 있습니까? 좀 더 최근 일인데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방사능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야쿠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시켜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고 또 거기에 뭐 ATM기에서 그 돈을 털어오게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냥 방사능 노출되라고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계속 쓸어 담네요. 맞습니다. 네. 이후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버블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야쿠자는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부동산.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이때 바로 등장한 게 경제 야쿠자가 돼요. 그동안의 야쿠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마치 기업가처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해서 조직에 엄청난 자금을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양복 입고 다니는 야쿠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경제 야쿠자는 어떻게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을까? 한 예를 들면요. 당시 이시 스스무라는 대표적인 경제 야쿠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시 스스무는 먼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래 야쿠자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치인과 재계를 협박해서 자금을 얻어내게 돼요. 이렇게 모은 1,700억 엔의 돈을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증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1987년엔 120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바로 2년 뒤인 1989년에는 철도와 호텔을 운영하는 도쿄전철의 주식까지 매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시 스스무는 도쿄전철 주식의 2% 이상까지 사들여 주식을 담보로 약 360억엔을 대출받았다. 와. 그래서 이시 스스무는 이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싼 값에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만약 팔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뭐 화음병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협박도 하고요. 또 강탈하는 수법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야쿠자는 또다시 값을 올려서 되파는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난 야쿠자들의 자산에 은행들은 이들에게 쉽게 대출을 다시 또 허락해주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겠죠. 결국 경제 야쿠자가 마구잡이로 받은 은행 대출은 이후 버블 붕괴가 왔을 때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살인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와. 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와. 와, 그 버블 경제 붕괴의 야쿠자도 원인이 하나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이 사건은 야쿠자가 투자자문 사장을 납치해서 1억엔 이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임대창고에서 그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를 채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한 거죠.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 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무기 투자를 위해 야쿠자가 당시 어떤 사건까지 벌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권총을 쓰네. 더 무섭다. 사례 하나. 1986년 10월 26일 야마구치파 야쿠자 조직원은 태국에서 조달한 수류탄을 일본으로 운반하던 중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렸다. 오 마이. 아, 멍청한 놈이네. 좀. 사례 둘. 1989년 3월 11일 조직의 야쿠자 두목 등 16명은 권총 제조 기술을 가진 필리핀인 4명을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오게 해 1년간 권총 100수십 정, 실탄 1000여 발 등을 밀조시켜 팔아치우다 체포됐다. 아 이거 밀수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버리는.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징하네요. 저 정도는 좀 몰랐어요. 그냥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예.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예. 심지어 야쿠자는 권총 외에 보다 살상력이 큰 자동 소총 등의 총기나
슈루탄 등의 폭발물을 보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야쿠자의 무장을 진전시켰고 이는 일본 사회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와.